회원분들도 그렇고 강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도 네이버 뉴스에 떴더라고요. 필라테스 먹튀라고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있어. 필라테스 먹튀. 좀 업계가 심각하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진짜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 규모가 너무 크구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4년 동안 한 120% 정도가 필라테스 헬스 이쪽으로 먹튀가 120% 정도 증가를 했대요. 액수로만 1,550억이 넘는다 그랬나? 진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필라테스 먹튀가 일어나고 있구나. 좀 화도 나고 피해 보신 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기지, 사기지.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런 뉴스도 봤는데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 왜 이런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왜 필라테스 센터들이 이렇게 먹튀를 하고 잠적을 하는지. 일단 생각보다 돈이 안 돼. 이게 필라테스 업계를 잘 모르고 내가 다른 사업하던 사람인데 그냥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업계에 들어와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오픈한다고 전단지 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싹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방식이 싹 끌어모은 다음에 오픈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방법, 그리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예고 없이 바로 그냥 폐업, 내일 폐업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그냥 돈이 안 돼요.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이제 저처럼 필라테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좋아서 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이걸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로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물론 그 사람들은 사기를 친 돈으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돈을 많이 벌기는 참 힘들다. 근데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은 돈을 결제한 그 회원들만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건물주도 피해를 본 거지. 그리고 회원들도 피해를 당연히 본 거지만 강사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던 강사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이제 구해 놓았던 강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 기구를 판 사람들은 그 대금을 다 받았을까? 이 관련된 모든 업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사기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회원분들은 금액적인 사기,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들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을 확률이 높죠. 급여를. 그 상태로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본 거지. 건물주도 피해를 본 거지.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정말 최악의 경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냐. 필라테스 먹튀 사건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회원분들도 그렇고 강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 활동 반경 내에 있는 규모에 상관없이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센터를 가세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필라테스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SNS나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가잖아요. 찾아볼 때 이 사람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필라테스를 좋아하고 애정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 저런 먹튀는 좀 없지 않을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걸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게 그런 건지. SNS나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일단 대표 원장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철칙이나 운영의 방법이나 운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볼 때 정말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대형
건물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그런 데가 좀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그렇게 좀 찾아보고 가셔라. 무작정 크고 뭐 싸다고 가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필라테스 센터는 이 음식점이 아니에요. 크다고 정말 규모가 크다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싸다고 좋다 이 기준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대표 원장,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님,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대표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표분이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는 맥도날드 사장이 햄버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필라테스 센터는 필라테스 센터를 차린 사람이 보통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잖아요. 센터를 운영하는 걸. 그냥 열정과 열의보다는 그쵸. 그냥 돈벌이로 그쵸. 생각하는 게 그쵸. 그쵸. 맞군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센터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닫겠죠, 그냥. 이렇게 접근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쪼끔 피해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운영만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전혀 먹튀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운영만 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피해를 쪼끔,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은 피해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싸면 싸고 시설 좋은 데를 계속 찾아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싸고 시설 좋은 데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을 받는 센터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업계가 무너진 이유가 그 가격이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다운이 되고, 가격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업계 불황이 찾아오고, 업계 불황이 찾아오니까 이런 먹튀 사건도 또 생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필라테스 너무 싸게, 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룹 레슨 어디 지방에 갔더니 그룹 레슨이 한 번에 5,900원, 뭐 개인 레슨 한 번에 뭐 20,000원, 15,000원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개인 레슨 한 번에 15,000원을 받으면 강사들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센터에서 얼마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필라테스를 정말 배우고 싶다면 이렇게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을 하고 제대로 배워 보시는 게, 이런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 먹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지방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뭐 성별과 나이에 대해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미나 쌤은 얼마 정도가 그러면은 적당한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필라테스 레슨 가격은 지금 많이 가격선이 좀 무너져 있기는 한데, 그룹 레슨도 필라테스는 소그룹으로만 진행이 돼요. 요가처럼 뭐 1대 다수가 할 수 있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구를 사용한 운동은 기구 대수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몇 대의 기구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룹 레슨을 의 정원이 정해지고, 만약에 매트 필라테스를 그냥 그룹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조금 더 공간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또 정원이 달라지겠지만, 가격이 보통 개인 레슨이 필라테스는 주예요. 그러니까 그룹 레슨이 주가 아니라 개인 레슨 위주로 돌아가는 운동 방법이다 보니까 개인 레슨의 가격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거는 강사가 뭐 경력이나 뭐 원장이냐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나뉘는 걸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레슨을 받는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 그 10만 원을 넘어가는, 이게 누가 책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내가 내 가격을 매기는 거니까, 내가 내 수업의 가치가 뭐 15만 원이다. 그럼 그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센터에서 일반적인 강사한테 개인 레슨을 받는다. 그럼 7만 원에서 뭐 8만 원? 조금 더 시니어 강사다. 그럼 9만 원에서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정도의 가격이고, 그룹 레슨도 몇만 원, 몇천 원이 아니라 월 그래도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정도의 가격이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오픈을 했으니까 오픈 기념으로 조금 할인을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원래는 7만 원인데 개인 레슨이 이번 달에 등록하면 5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런 건 가능해요. 체험 수업을 하는데 뭐 3만 원에 한다든지 만 원에 한다든지 무료 체험 수업을 한번 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성 어떤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는 가능하지만, 개인 레슨이 한 번에 39,000원이다, 뭐 개인 레슨이 한 번에 29,000원이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장 바꿔서 피디님이 피디님한테 한 시간에 10만 원 주는 사람하고 한 시간에 2만 원 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조금 이제 너무 싼 센터의 가격만 보고 가지 마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실 차분하게 지금 말을 하지만 많이 답답했어요. 이런 일들이, 이 가격선이 무너지고 막 몇천 원 막 이런 전단지 보고 막 이런 피해가 주변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기 전에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뉴스가 나오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속상하고, 이 필라테스를 하시던 분들이 떠나가실까 봐 다른 필라테스 하지 말아야지, 그게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속상하고,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속상한 얘기로 속상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센터를 운영하고 더 좋은 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좋은 얘기들을 주로 다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약간 필라테스 센터를 등록하시기 전에 SNS나 블로그나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센터에 어떤 분들이 일하는지를 알아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크다고 믿지 말아라. 큰 센터가 더 튼튼한 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가격을 너무 싸다고 가격만 보고 가지 말고 조금 적당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데를 찾아가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필라리나 박리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